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취업 합격자 수 무려 6만 9천여 명을 배출한 위포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할 MC 그리고 쇼호스트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상반기 SK 하이닉스 채용 시즌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시기에 맞춰서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마련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위포트가 아닙니다. 주요 기업 합격자를 21,157명을 배출한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일타 강사 홍기찬 선생님과 함께 상반기 취업 고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가 작년에 SK 하이닉스 또 그죠. 하반기 반을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생각하면 사실 저는 방송했던 입장에서는 약간 떨렸는데 그 채용이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리허설 중에 떠서 저희가 막 급작스럽게 막 방송을 변경을 하면서 했던 생각이 좀 나요. 그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혹시 그분들의 합격 소식들이 속속히 좀 들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하고 자소서 쓰고 뭐 하이닉스 면접까지 뚫고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 24년 상반기 첫 시즌을 뛸 때 자소서 내용을 어떻게 가늠해야 되는지 이 라이브를 보고 여러분들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공학 이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 채용 공고 뜨게 되면 나는 어느 직군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팁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특강으로 꿀팁을 다 쏟아내는 방송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그 꿀팁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오늘 판매하고 있는 이제 상품들과 함께하면 선생님 바로 옆에서 밀착 관리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자소서 쓰기가 굉장히 막막해요. 저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지금도 저도 뭐 방송 일들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지원 동기며 뭐 어떤 극복해낸 경험이며 이런 거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방향을 잡아주시는 선생님이 옆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김에 방송계 약간 이런 취업 관련 자소서 반도 한번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학점 분포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제 수업을 듣고 하이닉스 서류가 붙었던 실제 재학생들 한 26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의 학점이거든요. 서류 합격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4점대 3점 후반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3점 초반은 한 9%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누적 데이터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체적인 학점이 다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점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점 후반 정도는 돼야지 서류가 붙게 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거고 아까 학교 관련된 부분들도 봤는데 그것도 제가 이 데이터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나이인데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남성, 여성의 기준, 학부, 석사의 기준이 다르니까. 자, 나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면접장 가서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문제니까 각기 그 부분에 맞춰서 서류가 아니라 면접용으로 체크하실 부분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대학 우선 보겠습니다. 참조로 저 학생들은 강남에서 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하이닉스가 학교를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립대도 제법 됐단 말이죠. 지방대가 한 12% 정도 돼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여러분 사실 저 데이터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건인아동원 정도 라인이 돼야지 내가 서류가 붙을 확률이 높고 지방 국립대 정도는 돼야지 붙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저 데이터 말고 최근 시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물론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올드루키다. 그러면 또 이제 도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의사결정 내리고요. 한 가지 또 포인트는 자, 내가 지방 사립대야. 그럼 솔직히 하이닉스 쉽지 않아요. 현실은 그래요. 하지만 지방 사립대를 나와도 뚫을 수 있는 데가 어디죠? SK온입니다. 왜? SK온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가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 사립대도 뽑아요. 서류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 하이닉스 자소서를 이참에 한번 만들고 항목이 SK온과 똑같으니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 SK온을 또 전략적으로 노리자.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요. 활용 가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죠. 자, 토익은
없어도 돼요. 저건 누적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이번 채용의 메인이 절대 아니니까 주요 변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피킹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피킹으로 보면 통상 6급 정도. 그러니까 외산 장비 회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ASML의 기준이 IM2 정도는 되죠. 그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서류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 다시 말해 IL 5급으로 가게 되면 내가 서류를 뚫고 면접장 가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거에 맞춰서 토익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스피킹 기준 체크는 하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점과 요거는 여러분도 궁금해하는 자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은 자 양기를 나는 그냥 쓸 거야 쓸 건데 이천 쓸까 청주 쓸까 아니면 나는 양기를 안 쓸 거야 난 교대가 싫어 근데 요즘 양기 교대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여튼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소자나 피나 회로로 갈 건데 이걸 어디를 가야 되냐 지금 사실 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절대적 채용은 대다수가 어디로 가 양산기술로 가요 그럼 양산기술 간 친구들 약 한 1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의 학점을 봤는데 양산기술이라고 해서 학점이 낮은 게 아니다. 아까 봤던 전체 데이터와 큰 차이는 없다. 3점 초반 가면 붙기가 쉽지 않다. 요거는 그렇네요. 팩트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다음은 나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저 스킵하겠습니다. 이게 주요 변수 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연령으로 나눠보면 남성, 여성 기준은 뭐 그냥 자 여성 27이면 대기업 못 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올드루큐들이 많으니까 회사생활 하다가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죠. 이것도 토익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넘기고요. 스피킹 보겠습니다. 스피킹 보게 되면 어때요? 아까 전체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L 5급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IM 이상은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 역으로 뭐 문과들도 아마 이 방송 볼 텐데 하이닉스가 상품 기획 마케팅 영업 직군을 뽑고요. 여기는 영어로 PT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중국어 하는 친구들도 좋아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최고 등급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이공계들도 IH나 과거 7 정도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 요거는 좀 변수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죠. 학교. 아까랑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양산 기술로 봐도 건의다동원 정도 라인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건 제가 오늘 공고가 안 나와서 지금 미처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양산 기술을 안 가고 상위 직군으로 가겠다. 교대가 전혀 없는 PE다 소자 뭐 이런 데를 가겠다. 그러면은 한 서성한 정도 내 학점이 굉장히 높은 수준 정도가 가능해요. 현실은. 마지막이네요. 요게 예. 스펙 분석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도 안경 쓰고 집중해서 조금 봤는데요. 지금 파이팅 해야지 님께서 27살 용기 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29이어가지고 용기는 낼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Q&A 시간 질문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어떤 질문부터 받아보면 좋을까요? 우리 또 파이팅 해야지 님께서 중경외시 인문대 재학 중이지만 전자, 전기 복수 전공하여 반도체 계열로 좀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은 필수로 좀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필수로 가야 될까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TI도 기술영업 면접이 진행 중인데 내가 중경외시 인문대라서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반도체 소자 회론에 대한 기본기를 갖고 있으니까 공정 R&D는 아니지만 기술영업은 쓰겠다. 본인이 그런 타겟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타이밍에 바로 취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복수 전공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등화된 학습을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석사를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석사는 연구실 자체의 생활이 쉽진 않으니까 본인이 그런 과제 진행과 맞는지를 좀 확인하고 의사결정 내리시는 걸 권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회님께서 서성한 3점 중후반인데 학점 많이 좀 떨어질까요? 그리고 만약 석사를 한다면 나이가 좀 덜 중요할까요? 대학원 진학하면은 여자 28세에 취업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여학생들 중에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기술고시를 준비해요. 한 2, 3년 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취업시장으로 들어오면 학부생들 나이가 27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석사 진입 시기의 나이가 석사 경력 2년은 인정해주니까 문제는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학점도 절대 부족한 학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석사하고 나서 내가 구직활동했을 때 이 석사 연구 주제가 향후 내가 2, 3년 후에 취준에 본격적으로 몰입했을 때 시장이 좋아질 거냐. 그리고 이 과제가 연구실의 과제가 기업 과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학술적인 과제를 하면 내가 꼬이게 되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석사를 고려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교만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학교에만 더 타겟팅하지 마시고 이런 기준으로 걸어가시는 걸 권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강의식으로 자소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좀 포인트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닉스 자소서의 특징은 우선 뭘 본다? 스펙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으면 나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을 나온 나의 경쟁자가 있을 거고, 내 전공이 일반화학인데 얘는 반도체 과제를 진행했던 신소재 전공자가 있을 거고, 내가 학점이 3.7 정도 커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4.0이고, 나는 인턴을 공기업에서 했는데 얘는 반도체 연구실에서 인턴하면서 노광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 친구도 있겠죠. 그럼 이 자소서 읽어보고 내 자소서에 4천자 플러스 4천자를 읽어보고 내 얼굴이 얘처럼 궁금해져야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스펙을 평가하는 기업의 자소서라고 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우선 뭐다? 기본 컨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여러분들 선배가 읽어봐요. 제가 전공이 신소재인데 하이닉스에 있는 선배들은 전공이 어떤 선배들이 많아? 신소재나 전자 전공의 선배들이 많겠죠? 그런데 내가 도전하는 나의 전공이 물리다, 아니면 내가 화학이다, 아니면 기계다. 그렇다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스펜 공정설계를 진행한 제 학생도 이거를 합격 자소서에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모사에 대해서는 바로 공정모사로 들어오게 되면 신소재 선배가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잘 잡힌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제가 좀 말이 빠를 테니까 귀 쫑긋 세고 좀 따라오도록 하세요. 네.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항목,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서술하라. 묻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열심히 한 거 쓰라는 거야. 본인이 설정한 목표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묻힌 이건 중요해. 장애물, 그때 감정,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노력, 이거 되게 중요하고, 결과 적어라. 결국 뭐다? 네가 열심히 한 걸 뭐다? 겁나 디테일하게 적어라. 그리고 장애물을 서술하고 그걸 뛰어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라. 대부분 공학적 이야기를 서술하게 돼요. 다음 항목 보죠. 메인 항목부터 보는 거야.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한 경험을 써라. 결국 뭐다? 창의적 이야기를 써라. 그런데 우리 살면서 창의적인 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이걸 개선으로 읽습니다. 개선 경험을 써라. 본인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이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당연히 어떻겠어? 야, 그거 되겠니?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주변의 반응이니까 별로 임팩트는 없고요.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했던 점, 그리고 구체적인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과 경험을 적어라. 그리고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목은 뭐죠? 개선했던 이야기를 쓰라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한 거 디테일하게, 개선했던 거 디테일하게. 저는 그냥 그렇게 읽어요. 세 번째 항목, 지원 분야에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한 걸 적어라. 직무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라. 전문성의 구체적인 영역, 이건 예시야. 통계 분석을 꼭 적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전문성 획득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방법, 그리고 지식이 뭐냐, 그리고 기술을 실전적으로 네가 적용해본 사례가 뭐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네트워크는 별로 중요치 않고 애들 안 적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메인 항목 뭐야? 직무 이야기를 적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항목은 메인 항목,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활동, 그리고 타인과의 협력, 코어이죠. 그래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한 걸 적어라.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뭐야? 이건 함께한 걸 적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자소서의 메인은 열심히 한 거 적어라 디테일하게, 개선했던 거 적어라 디테일하게, 직무 관련된 이야기 적어라 디테일하게, 네 번째 항목 뭐야? 협업했던 거 이야기 적어라 디테일하게.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만족시킨다고 해서 좋은 글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재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인 항목의 보조 항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보조 항목이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우선 메인 항목 4천자만 쓰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 항목은 깔끔하게 다 완성을 하고요. 보조 항목은 양을 줄여가지고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8가지 항목을 풀로 완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는 건 전체적인 채용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쓸 건데, 이런 친구들이 합격하는 걸 보면 뭘 느껴야 돼? 부득불 나의 자소서를 8천자로 풀메이드 시키기 위하여 쓸데없이 편의점에서 라면 팔았던 이야기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학
위주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이렇게 갈게요. 중요한 건 지금서부터 집중하세요. 제가 일을 진짜 오래 했는데 공학하는 친구들이 하는 친구들은 프로젝트들을 적습니다. 우리가 이론학습으로 적었던 거는 적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1번이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개선이고요. 3번이 직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뭐죠? 협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글의 구성은 어느 정도 맞춰주니까 도전과 개선과 협업은 이 세 가지 항목은 에피소드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직무는 그냥 지식을 습득했던 경험도 적을 수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반도체 공정교육을 받았어. 이건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애들 다 받았어. 그런데 내가 워낙에 한 게 없어서 이것도 적어야 돼. 그럼 그거를 천자로 만들면 면접장 가서 대단한 건지 알고 물어봤는데 이거 얼마 동안 진행된 거죠? 이틀짜리 경험인데 이런 망하잖아. 그러면 반도체 공정 이야기는 어떻게든 짧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자를 단일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갈 수 있는 구성으로 나는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반도체 소자, 공정 엄청난 걸 배웠어. 중요한 거. 그런데 이건 배우기만 했기 때문에 실험이 없었어. 그럼 뭐야? 글이 천자로 안 나와. 첫 번째는 단기 교육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론학습이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안 나오는 건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된 걸 다 적을 거예요. 저하고는 여기 협업만 인성으로 적을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했던 거, 개선했던 거, 직무 경험을 쓸 건데 직무와 관련도가 크다는 걸 여기 적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개해 나아갈 건데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걸 저는 이쪽에다 많이 밀어 넣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전과 개선을 적는데 공학과제는 주로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들어와. 전자나 기계 했던 친구들 중에 제일 파워풀한 건 뭐죠? 인베디드 프로젝트죠.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게 반도체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번에 챗 GPT가 뜨고 있어요. 여러분 챗 GPT로 자소서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챗 GPT가 이제 대중화되게 되면 AI 알고리즘과 연산이 필요하죠. 그건 누가 해? 엔비디아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엔비디아 GPU에 뭐가 들어가? 하이닉스 3세대의 D램 칩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국 나는 뭐냐면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AI가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카메라로 센싱하고 그래서 이 연산 작업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의사결정 진행하고 그거에 맞춰서 센서나 모터를 구동시켰다. 뭔가 구조가 조립이 되고 컴바인되는 구조상에서 기능이 구현됐던 경험,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물론 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라인 트레이서 진행한 친구도 있겠지. 여튼 있기는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나 화학을 전공해서 무언가 특정 소자를 단위 공정을 활용해가지고 깎고 올리고 깎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거나 안 그러면 화학적인 조성을 통해서 전처리와 합성과 분석을 진행했던 경험, 프로세스로 진행됐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주로 재료나 화학 전공자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최적화되는 특징인, 지금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저전력이죠. 그리고 그건 왜 저전력이 중요한 거야? 칩셋이 일을 많이 하니까 챗 GPT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연산의 양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 그럼 그걸 줄일 수 있는 패키징 공정이 필요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면 전기만 많이 먹어? 열도나 발열도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칩셋에다가 펠티어 소자를 박아가지고 발열 특성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그런데 이 소자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이런 밴딩부가 생기게 되고 전류의 출동 현상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또 다른 발열 포인트가 생겨. 그러면 이 소자를 어느 정도 양으로 감는 것이 제일 적절할까? 이걸 찾기가 어렵잖아. 그치? 결국 이건 뭐예요? 최적화예요.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만들었던 거하고 상반되는 과정인데 굉장히 좋은 건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내가 역설계를 통해서 회로로 본 게 아니라 소자를 샘템으로 찍어보고 이를 통해서 역추적을 통해서 회로를 내가 구현했다. 이런 것도 현직자들 많이 하거든. 주로 여러분들의 경험은 이렇게 만들거나 컴바인,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 최적화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걸 역설계했다. 여기 어딘가에 들어와요. 그러면 개선은 창의적 경험이죠.
데이터 분석을 최적화시켰던 건 아무리 소재가 좋다 하더라도 창의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역설계를 내가 칩셋으로 진행했던 것도 개선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2번에 못 들어가니까 1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어느 정도 접근법은 말씀드리지만 보유하고 있는 영양 색깔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소서 강의 들어오면 각기 색깔들이 이러니까 이건 도전해 가자, 이건 개선해 가자, 이건 직무해 가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통상 아주 하이스펙이 아닌 바에야 도전, 개선, 직무는 다 공학적 이야기를 기재하게 되고 마지막에 인성 이야기 정도는 다 공학으로 때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는 인성 이야기를 적죠. 그럼 어떤 인성이 좋냐? 제일 좋은 건 뭐야? 글로벌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스펙이 별론데 중국어를 해? 이 친구는 영어를 되게 잘하네? 이러면 눈이 가잖아. 그러면 해외 인턴 경험이 있다. 아니면 내가 중국에서 뭐 특수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글로벌 역량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지. 협업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양산기술은 교대 근무를 하는데 내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든 일을 겪었다. 이런 것도 괜찮은 소재잖아? 그런 게 여기 들어가겠지. 안 그럼 내가 연구실에서 3.5S가 별게 아니잖아. 실험 장비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요즘 안전관리도 중요한데 책임감 가지고 장비를 내가 셋업했다? 그런 것도 협업에 들어가기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실에서 내가 협업을 했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어학역량을 갖고 있는 협업자다. 그 다음에 공장 같은 이렇게 터프한 필드에서 일했다. 요즘 MZ세대와의 갈등이 많은데 여러 세대와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진행했다. 그런 것들을 4번에 쓰게 돼요. 그래서 메인 항목을 만들고 그 다음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과제를 했다.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를 제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 여러분들 봐봐요. 어떤 전처리를 통해서 시편을 만들고 그 시편에다가 더펀트를 넣어가지고 어떤 합성을 진행하고 그거 관련된 결과값에 대한 측정을 하고 내가 이걸 시각화시켰다. 그런데 이게 나노와이어처럼 반도체에 있는 필드에 있는 선배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경험이다. 그러면 이걸 다 천자의 하나로 때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하이닉스는. 왜? 보조 항목까지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소자가 전처리가 이루어지고 공정으로 흘러갔던 과정까지를 1번의 도전의 천자로 쓰고 남는 시각화 부분은 양을 좀 줄여가지고 1번의 보조 항목으로 넣어서 가독성을 끌어가게 되면 아, 이 친구가 진짜 딴 애들이 진행하는 과제보다 깊이 있는 과제를 진행했구나 어필 포인트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 방법도 스킬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합격 자소서를 보면서 잘된 부분과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가늠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화학 전공입니다. 화공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학점 좋았고 어학은 뭐 IM2 정도. 그런데 반도체 관련된 이력이 1도 없어서 그냥 반도체 공중교육밖에 안 받았던 애고 실제로 양기 최종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자소서를 보면서 아, 나는 개털인데 뭘 적어야 될까? 이런 걸 좀 느껴가는 시간으로 끌어갈게요. 다음 거 보면 자, 이 친구의 합격 자소서예요. 1번 항목입니다. 자,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은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개선하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적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 자소서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 이야기를 적으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잡았던 건 뭐죠? 반도체, 단위공정, 양산기술 엔지니어에 쓰는데 타이틀이 뭐야? 태양열 자동차 속도 개선 경험. 결국 반도체하고 직통되진 않아도 되지만 내가 공대생으로서 열심히 한 이야기는 기재해도 돼도 안 돼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공학 설계 프로젝트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해 태양열 자동차를 설계했다. 자, 요게 이제 기술 포인트가 될 거야.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면 설계와 시제품 제작을 담당했다. 자, 제가 이걸 쓰라고 했던 이유는 화학 전공인데 그 전공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이 있었으니까 이건 능히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기 시제품 평가 당시 태양열 전지 성능이 좋지 않아. 또 여러분들은 이래요. 선생님, 전지? 이거 반도체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낮은 속도로 보였던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 문제점 지적해주죠. 따라서 최적의 차체 설계를 통해 기존보다 땡땡배 이상의 속도 개선을 목표로 잡았고 전제 성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이 설계만으로 속도를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기 문장은 좀 길어. 조금 줄여주면 더 좋았겠죠? 여러 번의 결과 데이터를 통해 토대로 문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차체 중량의 문제점을 이제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해결됐던 내용이 나올 거야. 따라서 나는 어떻게 했다? 3D 프린팅 도면 설계에서 미리 구멍을 뚫어 정확한 좌우 대칭을 맞추고 축과 바퀴의 매개 부분을 만들어 힘의 전달이 분산되지 않게 고정했다. 액션이 구체적이죠. 또한 3D 프린팅의 밀도 조절을 통해 차체 무게를 낮추고 기어비를 낮춤으로써 여분의 힘을 속도 전환에 성공했다. 그 결과 이 개선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정과 관련도가 없어도 돼요. 전지 이야기를 적어도 돼요. 내가 열심히 한 이야기를 상상될 수 있게 적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뒷부분에 있는 얘기는 임팩트는 없어요. 사실 저는 욕심 같아서는 이 내용을 좀 더 늘려서 들어갔던 소재명이라든가 3D 프린팅이 이루어질 때 노즐과 배즐의 어떤 각도나 속도나 보다 기술적 이야기가 추가돼서 이 부분을 치환해주면 더 멋진 자소서가 될 것 같았어요. 합격 자소서도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제 보조 항목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보조 항목은 뭘 적었냐면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내가 소프트웨어 부전공을 했고 이를 통해서 SQL 언어라든가 자바 등을 내가 다뤄봤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무와 직통되진 않잖아. 양기가 소프트웨어하고 그지? 그러니까 보조 항목에 간단하게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코딩 관련된 이야기의 프로젝트를 여기다 적었던 친구고요. 중요한 기본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거 새로운 거 개선 경험이에요. 앞단에 나와 있는 얘기는 큰 임팩트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따라할 필요는 없고 바로 타이틀로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자, 얘가 적었던 얘기는 뭐다? 비용 절감을 이뤘다. 냉각 방식의 차이를 활용해서 수율이 떨어지는 이산화탄소 포집 반응 과정을 최적화시켜 포집률을 땡땡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까지 이뤄냈다. 기업은 새로운 건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진행하니까 코스트 관련된 이야기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자, 아스펜 플러스 공정, 이거 화공과 학생들 많이 하는 거죠. 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설계하던 중 CO2 포집 공정의 수율이 목표치인 땡땡 %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탑의 높이 상승에 따른 설비의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뭘 잡은 거야? 반도체하고 직통되진 않죠. 공정모사 이야기를 잡았는데 코스트로 지금 글을 끌어가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진행되는 과제하고는 좀 연동성 있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선 부분을 보면 팀원들과 온도를 낮춘 후 가스를 유입하도록 공정을 설계했지만 대량의 냉매를 사용하는 것이 낭비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 이 열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이 포인트죠. 재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정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적용되고 나서 폐열이 흡수돼서 터빈을 돌려 전기 생산량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개선 포인트를 잡은 거야. 뭐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던 경험을 적으면 좋지만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부족하니까 결국 그걸 개선으로 풀어갔다. 이런 포인트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반도체와 관련도 없는 거 쓸 수 있다 이야기야. 그 다음에 요거의 보조 항목은 자, 매크로 기능. 자,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친구들 알 텐데 엑셀이 대단한 소프트웨어라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브이로컵 정도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매크로 기능도 쓰게 되죠. 그래서 얘는 해외에서 인턴한 거야. 근데 여기서 사실 기술적인 업무는 없었어. 왜? 여기 지금 화장품 등장하잖아. 전혀 공학적이지 않고 컨설팅 관련된 업무였어요. 하지만 내가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을 진행했다는 건 좋은 거잖아. 해외니까. 그 다음에 매크로 파일을 만들어서 내가 엑셀 파일 제대로 돌렸던 것도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항목은 아니지만 보조 항목에 넣었고요. 너무 관련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폐열료를 활용해가지고 아스펜 공정절개 진행했던 건 바로 쓸 수 있는데 화장품까지 가게 되면 이건 오바니까 이거는 메인 항목, 화장품은 보조 항목.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직무 관련된 역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죽 없었으니까 공정모사 얘기했고 오죽 없었으니까 3D 프린팅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도체 관련된 외부 교육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데 외부 교육 이야기를 쓸 때도 애칭 공정이라는 디테일한 포지셔닝을 잡고 여기 나와 있는 아르곤 플라즈마 농도처럼 결국에는 어떤 공정에서 진행됐던 게 이론이 아니라 좀 실용화된 현장에서 내가 방지복 입고 들어가서 진행된
진행됐던 과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갔어요. 이건 천자 적을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한 500자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후술되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직통이 없으니까 미니탭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SPC 통계적 분석, 그리고 제가 권하진 않지만 워낙 없다 보니까 식스시그마 등장시키고 게이지 RNR, PC본처럼 거기서 진행됐던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디펙트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과 단위 공정에 대한 내가 별도의 학습과 그걸로 직무 관련된 역량을 기재했어요. 그 다음에 후술대는 그거의 보조적 항목에서는 본인의 공정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본인의 화공 관련된 이야기를 열심히 한 걸 그냥 적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후술되는 얘기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내가 케미컬과 코딩이 함께 가능한 독특한 친구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은 뭐야? 이제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협업에 대한 이런 추상적 이야기는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요. 적은 건 뭐야? 무인 택배 관리 시스템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팀원. 자, 그런데 이건 협업으로 읽혀야 되니까 팀원의 인원수 정도는 표기를 해주면 사실 더 구체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 관련된 팀플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내가 회의, 그 다음에 이런 걸 알고리즘 설계, 품질 환경 설계, 자료 조사, 논리 검증 3개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끌어갔다. 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 친구들과 갈등 해결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역할을 분장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합의안의 과정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소재도 아주 직통되진 않지만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깔고 협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택배 관리 시스템. 저는 좀 아쉬워요, 이 글은. 자, 이 무인택배 관리 시스템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택배 관리 시스템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이 있었을 텐데 그 기능 서술은 여기 좀 약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적었으면 더 좋은 소재에 접근이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의 기타 항목으로는 지금 그냥 알바 얘기 적었어요. 그래서 커피 20잔 이렇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를 적었죠. 그러니까 인성 이야기, 자, 이 부분은 이 친구는 이것 빼놓고는 거의 다 공학적으로 다 연동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보조 항목 정도는 이런 걸 적어도 된다. 힘들었던 것도 양기감으로 고생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사점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자소재의 색깔은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만 적어야 되는 게 아니다. 내 공대생으로서 열심히 한 걸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글의 가독성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보조 항목의 활용도를 어느 정도까지 가늠해야 되냐,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참여하면 이런 것들 제가 개별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가이드를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좋은 특강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강의 들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특강을 열강을 해주시는 분홍기차 선생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위포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스펙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오픈하시면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는 선생님이 강의 시작 전에 해주셨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스펙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얼굴을 보고 싶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힘입어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 한 5분 정도가 더 길어지긴 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아쉽지만 떠나보낼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또 이런 분들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자소서는 좀 세게 쓰셔야 됩니다. 예전 대비 채용이 많지 않습니다. 세게 쓴다는 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직무적 역량을 돋보이게. 근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뭐가 있죠? 폐기 면접이 있어서 폐기 있게 여러분들 자소서 내용을 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운시켜서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좀 만나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싶다. 그러면 조인하시고요. 제가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취업의 안내자 쇼호스트 박혜진이었고요. 저는 홍계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